네, 9주차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험 다들 잘 보신 것 같아요. 점수가 매우 좋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정행위 없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시험을 봤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말고사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점을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별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면 시험으로 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5월 달쯤 여러분들과 같이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면을 한다고 해서 더 어려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 수업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던 분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3장에 있는 예외 처리와 그 다음에 14장의 파일 처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화요일 또는 목요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텍스 에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퍼레이션 에러가 있을 때 보통은 실행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 한번 써볼게요. 머니는 가장 쉬운 게 12 플러스 3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프린트 한다는데, 프린트를 제가 프린트 int를 쓰지 않고 ant를 썼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에러 메시지를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낸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지되는 거죠. 중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지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잘못된 에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처리 과정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 그래서 292페이지에 보면 try, 다음에 except, 그리고 els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를 이제 실행할 명령을 try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try 밑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제 여기다가 실행할 명령을 여기다 집어넣고 try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에러를 내면 그 에러에 대한 오류 처리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에러를 내지 않으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명령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예외 처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예제를 들어봅시다. 거기 코드가 있고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스트링을 89점이라고 이제 스트링을 정했어요. 89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try를 합니다. try는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점수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스트링이니까 인티저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점이 있잖아요. 여기 점이 있으니까 이게 스트링으로 바뀌지 않겠죠. 아니 저기 인티저로 바뀌지 않겠죠. 에러를 낼 겁니다. 에러를 낼 거예요. 여기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 에러를 내면 except 하고 프린트 뭐라 하죠?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예외라고 썼냐? 예외 발생 이렇게 합시다. 예외가 발생했다는 결국 요 글이 나오면 여기다가 뭐 번호를 붙일 수도 있어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1이 나오면 여기서 에러가 났구나. 이런 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번호를 매길 수도 있겠죠. 이게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예를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에러가 나지 않으면 else 그리고 이제 다가 프린트 완료. 자, 이렇게 쓴다고 하죠. 그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예외 발생을 프린트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완료가 발생키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발생이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점을 지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89점이 프린트 되면서 그리고 완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런 구조, 요런 거를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 구문. 뭐 별다른 건 없죠. 그죠?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예외 발생하면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에러를 내고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예외 처리까지 완료하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 종류가 294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외들이 나오죠. name, error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그 명칭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태껏 한 번도 안 썼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오타됐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name value error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 error라는 것은 value error 것은 타입은 맞지만 값의 형식이 잘못된 경우 잘못되었다. 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하나 더 띄워야 자리가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로 디비전이 있죠. 에러. 이거는 뭐냐면 0으로 나눈 겁니다. 0으로 나눈 거.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에러예요. 자, 지금 이 예외의 종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에러가 나면서 이제 멈췄죠. 그때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name error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OS나 컴파일러 또는 이 인터프리터가
이게 무슨 에러인지를 알려줍니다. 즉 이런 그 네임 에러라든지 밸류 에러, 제로 디비전 에러를 알려주게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인덱스 에러, 뭐 타입 에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여기서 프린트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에러의 타입을 프린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요걸 가지고 한번 그냥 써보죠. 89점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코어에서 인티저로 바꿨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하고, 그리고 A는 string 5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트링에 이제 여기 A라고 해야겠죠. A. 그럼 요게 스트링인데 이게 맨 앞에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5라고 했으니까 아마 인덱스 에러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써놓는 거죠. 어떤 에러가 날지 모르니까 각 경우에 대해서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value 에러 또는 모두다 카피를 하죠. 카피를 해서 뭐 아까처럼 네임 에러 그 다음에 여기를 얘 발생 1 이렇게 하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value error 그 다음에 이쪽에는 name error 이렇게 쓰도록 하죠. name error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종류별로 다 써놓으면 혹시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에러를 쓰죠. 인덱스 에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린트 해서 인덱스 에러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완료 아니면 이제 완료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실행해 볼까요? 자,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트링 5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인덱스를 넘어간 거죠.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나오는 에러죠. 그렇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제 네임 에러를 내고 싶다. 네임 에러를 내고 싶다면 여기 뭐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네임 에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네요. 스트링이 없는데 이 안에서 아마 기록이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를 좀 바꿔봅시다. 여기를 1이라고 하죠. 1, 1, 1.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패스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면 이름이 이미 아까 전에 선언이 됐었기 때문에 네메라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아까 전에 이 스트링 1을 했을 때는 에러가 안 나냐면 아까 전에 여기 스트링 1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실행해 보면서 그 값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 콜앱의 안쪽에 스트링이라는 언어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 스트링이라는 그 변수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걸 집어넣게 되면 네메라를 내겠죠. 그죠? 아예 새로운 걸 내면 네메라를 내게 됩니다. 그죠? 네메라를 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그 에러가 나오는 타입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에러가 날 때 이런 그 에러 메시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다가 as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를 그냥 2를 하면 됩니다. 에러 메시지 2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2 그리고 여기 as
E as E. 여기도 그냥 이 메시지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거나? 자, 그죠? 스트링 3이 저기 디파인이 안 됐다. 결국 네임 에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 이름을 에러 내용을 바로 S2로 집어넣어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그 에러 메시지를 프린트할 E에다가 저장하고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6페이지에 보면 raise라는 말이 나와요. raise라는 말은 뭐냐면 에러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에러를 내도록 프로그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실행이 되는데 나는 그 경우를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야겠다 한 경우에 이제 raise라는 말을 쓰죠.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켈썸이라고 해서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숫자를 받고요. n이라는 숫자는 이제 아마도 1부터 정해져 있는 숫자 n까지를 더하는 값이에요. 그런데 이 n이 마이너스값이면 안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값이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라는 의미의 에러를 발생을 시켜야겠다라는 거죠. 이제 if n이 0보다 작다면 에러를 발생시켜라. 어이구, 잘못됐네요. 에러를 발생시켜라. raise value 에러를 발생시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게 되면 value 에러가 나는 거죠. 잘못 들어왔다. 그죠? 그렇게 하고 sum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더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건 잘 아시죠?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왜냐면 n 플러스 1은 안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sum은 I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return return sum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를 이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요거는 이제 함수니까 실행되는 건 아니죠. 부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print 그리고 10까지 더하는 경우 10까지 더하는 경우 는 다음에 calsum 1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자 5까지 더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원래는 calc sum 한 다음에 5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타입을 잘못 친 거예요. 마이너스 5로 타입을 잘못 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except 그러면 value error 발생을 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value error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value error 입력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입력값이 잘못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10까지는 55고 그 다음에
5가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에라 구문을 만들어서 직접 필요한 에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게 raise예요. raise.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뭐 하드웨어 같은 공부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인터럽트 만들어내고 할 때 raise를 사용합니다. 뭐 내용들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98페이지의 사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찾는 단어가 없다라는 걸 이제 except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 정리라고 해서 13.2를 나가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외 처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finally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assert라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써보죠. finally라고 하는 것은 예외 상황 없이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명령을 지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예외가 발생을 하면 멈추죠. 그죠? 멈추는데 얘는 이 finally라는 거는 반드시 실행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을 하던 또는 예외가 발생을 하지 않던 무조건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이 경우에는 예외 어디 갔죠? 여기 있네. 지웁시다. 여기는 요걸 실행하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요걸 실행을 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finally는 에러가 발생을 하던 안 하던 무조건 실행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실행하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언제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뭐 통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리는 건 좋은데 접속한 그 채널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채널은 끊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 채널이 계속 저쪽 리소스가 occupied 돼서 다시 말하면 리소스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 쓰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러가 났으니까 나는 그 채널을 안 쓰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명령으로 클로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소스를 클로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finally라는 그 모듈을 또는 블럭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네트워크 접속 또는 네트워크 해제를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 문으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try 프린트 하고 원래는 네트워크 접속을 해야 되는데 채널을 어사인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크 접속이라고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쓰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제 접속한 다음에 일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랬죠.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근데 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뭐 네트워크를 실행하시오. 네트워크 실행.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그죠?
아까 전에 그 0으로 나누는 에러가 나겠죠.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에러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네트워크를 끊어줘야겠죠. 그죠? finally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원래는 이제 크로스하고 채널을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직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속 해제 이렇게 그냥 프린트문으로 대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완료. 프린트 작업 완료. 그러니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 완료라는 프린트를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에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작업 완료는 뜨지 않겠지만 작업 완료.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했죠? 네트워크 접속한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네트워크 실행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띄어서 네트워크 접속 해제를 해버렸죠. 그리고 작업 완료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내고 끝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이런 것들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except 아까 전에 에러 메시지를 보면 zero division error라는 게 있었죠. zero division error. 에러를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뭐 간단하게 지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지로라는 에러를 내고 그죠? 그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완료까지. 얘가 이 except라는 명령 자체가 에러를 에러 신호를 흡수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 멈춰버렸잖아요.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다면 이걸 제가 없애볼게요. 이게 없다면 이 작업 완료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파이널리만 작업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except가 있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죠. 처음에. 네, 그래서 작업 완료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것을 보죠. assert라는 게 있습니다. assert. 네, assert의 그 구조는 assert,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메시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조건을 점검해서 그 조건이 참이면 현재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이면은 assertion error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assertion error 메시지를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assertion error 메시지를 발생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프린트하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코드고 여기 보니까 스코어 128 이렇게 썼어요. 근데 스코어는 일반적으로 100점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100점 이하여야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assert 그 다음에 스코어는 100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만약에 이제 그것을 만족시키면 상관없는데 만족시키지 못하면 100 점수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발생하도록 하고 프린트 스코어를 합시다. 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를 발생해서 에러를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프린트 해줄 거예요. 이거 assertion, 에러, 그 다음에 점수는 100점 이하여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어설션은 언제 유용하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짧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에러가 나면 바로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프로그램을 짠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줄, 20,000줄 또 그 이상의 어떤 에러를 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된다 하면 이 에러가 왜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이런 조건들을 사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적어 놓는 거죠. 어설션 해가지고 어설트 해놓고 어떤 변수는 어떤 값 이상 되면 안 된다. 뭐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설션은 디버깅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일단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